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채널 메시나르노의 아버지 레인이 국제평론이 묘사한 유럽-러시아 관계 캐리커처입니다. 유럽연합 로고가 그려진 차량이 러시아 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 당신네들을 사업에서 내쫓을 계획인데 내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고 거만스럽게 요구합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제재를 하겠다고 거들먹거린 유럽연합의 태도를 아주 잘 풍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스와 오일이란 카드를 가지고 유럽을 들었다 놓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유가 상한제니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유럽은 돌고 돈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 비싼 가격에 사들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에너지로 낭패를 봅니다. 미국은 사우디 오일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미증유에 망신을 당했고, 독일도 여태껏 잘 쓰던 러시아 에너지를 내팽개치는 바람에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에너지 위기 전 유럽연합은 스탠드 위드 유크레인을 외치며 푸틴을 혼내기 위해 러시아 석탄과 오일을 금수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샤워도 대충 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푸틴을 혼내주자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느니 떠들지만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팟 프로칩 아스달로범이라 서구가 나머지 세계에 대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대립구도에서 서방 진영은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영국을 위시한 앵글로 섹슨에다 여기에 코가 꿰인 유럽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합니다. 나라 수는 40개국 정도 되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들을 조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과 경제력, 에너지, 화폐를 망라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러시아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란 단어도 어폐가 많습니다. 소수가 다수 행세를 하기 위해 써먹는 단어입니다. 지금 서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게 됐다고 난립니다. 특히 폴란드의 두단은 지금 긴급하게 키예프를 돕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는 현대적인 군사 인프라가 없고 가진 건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 장비를 키예프에 보내지 않으면 푸틴이 이기게 되고 그가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서방이 무기를 보내봐야 이미 기운 전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서 키예프와 서방의 후견국가 모두 패배를 맛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근거로 러시아가 패망한다느니, 쿠데타가 일어나 푸틴이 실각할 것이라느니 떠드는지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일도 없지만 이긴다고 하면 우리 국익에 뭐가 득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천하의 막장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이유 역시 미스테리합니다. 러시아의 정치 과학자들은 참으로 논리가 상당히 명쾌합니다. 폴란드 얘기를 한 김에 이번 방송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다의 클럽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티모페이 보르다초프가 러시아 매체 부스클야드에 기고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독일이 폴란드에 대항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독일 폴란드 대결은 서구 내부 투쟁의 가장 두드러진 징후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큰 인구와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 산업, 금융, 기술 분야의 세계적 리더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가장 고풍스러운 감정의 조장에 기반한 이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자기보다 훨씬 부유했던 독일과의 갈등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독일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힘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제한된 주권 조건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금은 그 경제적 위상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보르다초프는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미국과 경쟁하기는커녕 동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미국의 위성국가 폴란드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르다 첩보는 현대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된 가장 슬픈 역사적 변이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라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 폴란드의 정치 운명은 18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등 유럽의 세 강국으로 나뉘어 멸망했습니다. 150년의 외세 지배 이후 폴란드에 나타난 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는 무관한 지방 민족주의의 화신입니다. 독일도 역사적 패배를 겪은 나라지만 1945년 이후 외국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나름 국가주의는 중단되지 않았고 법치주의 전통은 거의 보존됐습니다. 즉 현대 독일은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독일 자체가 진화한 결과라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우 한때 꽃밭이 있던 곳에 자란 잡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잡초 같은 질긴 야성은 있지만 무슨 고상한 깊은 뿌리는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르다 첩보는 베를린과 바르샤바의 갈등은 1980년대 후반 폴란드가 소련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처음에 폴란드에 직접 돈을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으로 달랬다고 합니다. 독일의 감정을 가진 폴란드는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 독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 그랜드에 따르려 하지 않았고 미국에 붙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년 동안 폴란드는 독일에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유럽연합의 최대 보조금을 폴란드에 지급하면서 달래왔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경제 성과는 독일이 도와준 덕택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돈을 퍼준 이유는 폴란드가 미국에 아부하면서 독일의 옆구리를 찔러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독일이 독립할까 늘 눈에 불을 켜고 견제해왔습니다. 독일은 비록 미국의 통제하에 놓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 독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건설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에너지 교역을 하면서 단일 유럽 통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미국으로서는 견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책봉한 유럽 내 가장 충성스러운 가신국가가 폴란드입니다. 워싱턴은 동유럽에서 소련이 자발적으로 철수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현대 폴란드를 경작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럽이라는 성체 안에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만든 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보르다 첩보는 이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바르샤바가 베를린을 언어적으로 협박하고 갈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르샤바가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를린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것도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을 믿고 독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과 관련해 미국의 악몽은 베를린, 모스크바, 베이징 축입니다. 미국은 베를린이 모스크바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베이징과 폭넓은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화학기업의 중공 진출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이는 이데올로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메르켈이 동독 출신 좌파라 러시아, 중공에 다가간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따른 겁니다. 중공에는 월스트리트도 대거 진출했고 독일 자동차 3사처럼 미국의 GM, 포드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무슨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다 돈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